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거꾸로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상 이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학창 시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발표 수업이요. 예. 분명 좋은 거기는 합니다. 예, 좋은 거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특화시킨 게 있죠.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사교육에서도 토론 학습, 발표 학습, 그래서 거꾸로 학습 뭐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학습이 있는데요. 음, 저는 어떤 의문이 좀 들었었냐면, 거꾸로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 있는데, 왜 고등학교에서는 활성화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인가요? 2016년 아니면 2017년인데, 그때 한창 이제 수학 문제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거꾸로 학습이라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부를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어떤 게 좀 궁금했냐면, 어, 소위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워낙 높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맡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또 이제 필기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은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따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 순전히 제 호기심과 그리고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어, 실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경우, 나름대로 좋게 생각한 제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입에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서술을 하고 기술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그걸 남한테 또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과학습에 대한 진도가 너무 늘어진다. 예, 느리고 늘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각각 다 설명을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예, 물론, 문항의 난이도를 높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제가 높였냐면, 실상 4점짜리,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요. 4점짜리 초중반 정도의 어, 문제는 사실, 어, 같이 묶어서 토론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럴 거면 혼자 여러 번 풀어보고 시도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오답을 빨리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인 플레이를 해야지, 이거를 팀 플레이로 해버리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그 단점, 그러니까 속도가 좀 너무 더디다, 이런 단점이 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는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니까 꾸역꾸역 이제 뭐 본인이 또 해설지도 보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 문제풀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나름의 요령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극을 주면서 가면 좋은데 애들끼리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개 중에서 정말 되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을, 그러니까 여러 번 토론 학습이나 거꾸로 학습을 시켰을 때 그 학생조차도 시간이 아깝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평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거든요. 다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초등학교 정도면 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에도 교과학습을 잡아가면서 여러 번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시간을 길게 그리고 빈도수를 높이는 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예, 만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때에 따라서는 2주에 몰아서 2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설명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설명 자체,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을 하면서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메타인지를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고 본인이 틀릴 때도 있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남 앞에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거를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득보다는 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왜냐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교과습해야 되고 교과 선행도 뭐 해야 될 때가 있고 교과 심화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팀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그런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요. 레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 레벨이 비슷한 것도 그 문항을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학생들끼리 묶어주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나마 좀 좋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개인주의고 좀 이기적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분명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교육의 현실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가끔 우리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 그게 꼭 수학이든 뭐든 간에 하다 보면은 본인이 키워드 중심으로 또 정리도 하고 요약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이제 말로 설명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또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집에서 화이트보드를 하나 딱 만들어 하나 붙여놓고서 아이 방에다가요. 아이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라던가 과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부모님 중 한 분 시간이 좀 될 때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만.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보다 지적 수준이 또
그 단원에서는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학부모님과 같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는 하진 못해도 분별 있게 정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곧잘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랑 비등비등한 실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 질문을 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그리고 권장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예, 최대 2시간 정도. 그런데 많은 양을 그때 다 해결을 한다라기보다도 적은 양이라도 좋으니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2시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름대로도 효율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정도를 이제 권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 너가 잘 모르는 단원의 개념이 있거나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를 않으면 여기에다가 한번 쓰면서 해보는 거 어때? 예,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내용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요. 보통 이제 선생님이나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본인의 구미에 맞춰서 그냥 막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면 다수의 학생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좋고가 강사나 선생님한테 되게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는 학생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어떤 수준의 학생이냐에 따라서 분명 다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전달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달이 제대로 되려면 그만큼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고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나름의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애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가 혼자 칠판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원리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너무 복잡해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을 그렇게 건드려주면은 그건 분명 효과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집에 칠판 있다면서? 그럼 거기다가 한번 정리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학원에서는 뭐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진 않고 활성화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옆에 선생님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빈도수 있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몰아서 2번 정도는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학원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좀 여러모로 좀 장점만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운영을 하는 학원에서도 관리형 시스템을 가지고서 학생들의 학습 코칭을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도 무조건 아이가 먼저 말로 다 설명을 하게끔 막 하면서 진행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 좋은 거는 분명 아는데
몇 번의 반복과 뭐 몇 번의 재설명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습득을 해서 더 잘 푸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을 그 아이한테 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예, 진도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약간의 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해요. 그러한 학습이 뭔가의 이제 입시의 결과에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면접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논술 문제를 풀든 간에 꼭 거꾸로 학습이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이다 예,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